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전 이후 2년 6개월이 되도록 방어만을 해왔던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침공했습니다. 쿠르스크 국경지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공을 개시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러시아군이 6개월 동안 겨우 진격했던 거리를 불과 24시간 안에 밀고 들어간 것은 물론 그 전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8시간 만에 20km 가까이 진격했는데요. 이전에도 자유 러시아 군단과 같은 전력들이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이 그와 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러시아 본토로 직접 침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8월 6일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쿠르스크주 방면에서부터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러시아 국방부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최대 300여 명 정도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11대의 전차와 20대의 장갑차를 동원해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했지만 이를 모두 격퇴했고 그 과정에서 6대의 우크라이나군 전차와 10대의 장갑차를 파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렉세이 스미르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물론 현재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도 러시아 측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정규군은 제82 공중강습 여단과 제22 기계화 여단을 비롯한 25,000여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었고 4개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세를 가했다는데요. 이 부대들은 각 축선에서 적게는 5km, 많게는 7km까지 돌파해 진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반격하던 과정에서 한 대의 카모-42 공격 헬기와 T-62M 전차를 잃고 많은 병력을 손실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포로가 된 러시아군 숫자만 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전해진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공세 소식을 살펴보면 러시아군이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 지겹도록 공세를 반복해온 러시아군의 작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서방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첫 러시아 본토 공세 작전이 너무나도 손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라 당황한 러시아군이 그만 급하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자국 영토를 때려버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현지 시각 8월 7일 여러 오신트 소식들에 따르면 최초로 러시아 본토로 진격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축선으로 뻗어나가며 동시다발적인 진격을 계속하며 전과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어해야 할 러시아군 방어부대들은 연이어 도주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되어 섬멸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수미주와 접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 지역에서 R200도로를 중심으로 최소 6개 이상의 방향으로 진격 중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최대 25,000명의 병력, 약 18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7에서 10km 이상을 진격했고 이후에는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진격을 잠시 멈췄는데요. 이 국경지대 북쪽에 있는 스베르딜코보 마을에 있던 러시아군 방어부대는 지난 6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괴멸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채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올레슈나 마을에 있던 러시아군의 중대급 방어병력은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되어 대부분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소도시 수자에서는 지난 6일 밤 러시아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소개령까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방부에서는 이곳에서 러시아군이 반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증원된 러시아군은 없었고 러시아의 말은 거짓 발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지역들에는 러시아군 증원 전력이 재빨리 투입되지 않았고 그 결과 러시아 국경 방어부대는 물론 국가 근위대 병력, 연방보안국 병력 할 것 없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체첸군 아흐멧 대대 역시 철수에 물러났고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러시아군 잔당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카모-42 공격 헬기를 비롯한 항공 전력들을 대거 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기동부대는 스팅어와 같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서방의 시스페로 미사일과 러시아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해 탄생한 혼종 방공 시스템 프랑켄셈으로 방공망을 구축해 대응했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군의 카모-42 공격 헬기 한 대를 포함해 2대 헬기가 격추되었고 최소한 대의 러시아군 전투기가 격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많은 수를 운용 중인 드론으로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의 반격은 실패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8월 7일 48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일부 사소한 문제들을 빼면 대부분 전술적인 목표들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자라는 지역에 러시아 가스배관이 지나는 곳을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은 멈추지 않고 쿠르스크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시도하며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러시아에서는 이스칸데르 M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수자 지역의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 중이던 우크라이나군 포송대를 공격했는데요. 자국 영토를 탄도 미사일로 공격하다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현재 상황은 러시아가 최대한 빨리 예비대 병력을 투입해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예상치 못한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에 크게 당황하고 있으며 우선은 하르키우 방면에 배치 중이었던 러시아군 병력의 일부를 빼내 쿠르스크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오신트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 러시아군에 대한 전략적 포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자를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이 유후방으로 크게 돌아 하르키우 국경과 인접한 벨고로드주에 러시아군을 포위 공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서둘러 쿠르스크를 방어하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군은 벨고로드로 이어지는 주요 보급로인 14K1, 14K2 도로를 노릴 것이고 하르키우 서쪽 외곽과 동쪽 외곽에서도 치고 들어가 이곳을 봉쇄해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치고 올라가며 점점 더 많은 벨고로드에 러시아군 보급로를 확보할 경우 그동안 우크라이나군 드론의 공격 범위 밖에 있던 러시아군의 보급 부대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더 버티지 못하게 되는 러시아군은 포위 섬멸을 피하기 위해 병력을 하르키우 국경에서 철수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공격은 상당한 성과를 이룬 셈이 되겠네요.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침공을 두고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예상했고 저 또한 그랬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볼 때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격은 이에 대한 러시아군의 대응을 확인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을 러시아군 예비대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제대로 준비된 공격인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군에 이를 막을 예비대 병력이 없고 추가 예비대를 끌어모을 여력이 없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진공작전은 쿠르스크 지역을 넘어 국경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2시간에서 96시간 안에 국경에서 지금까지 방어전을 치러왔던 영토 방위군들을 대거 진격시키며 국경 전체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크라이나 수미주에서 하르키우 방면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경을 침공해 우크라이나가 공세작전을 시도해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목표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본토의 쿠르스크 지역이나 벨고로드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들을 들쑤셔 러시아군 예비대를 끌어내 공세를 중지시키는 동시에 하르키우 영토를 수복하고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가능한 빨리 국경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쫓아내고 기동 예비대 전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동안 공세를 진행해왔던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포크로브스크 점령에만 목을 맨다면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은 현재 전황을 확 뒤집어 놓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군의 공세를 방어해야 할 전력을 빼내 이번 작전을 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이 급감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러시아군이 끝없는 공세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차시브 야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 방어부대도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여단 내 대대 병력 20여 명으로 버티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러시아 본토 침공에 투입했던 병력과 장비들을 차시브 야르처럼 방어 역량이 부족한 곳에 투입했어야 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중입니다. 현재 소자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 파이프라인 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을 경우 결국 이번 공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만간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는 러시아군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밝혀지게 될 텐데요. 물론 방어만 해서는 끝없이 러시아가 공세를 가해오는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력을 끌어모아 대반격을 실시하려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를 위한 자원 축적을 방해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밀릴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 쉽게 러시아군을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러시아와 협상을 하게 될 경우 최대한 많은 러시아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은 이와 같은 협상 시 러시아 영토를 내주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돌려받기 위한 담보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향후 작전이 잘 진행되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일 테니 지금으로서는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